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 뉴스 속으로 모닝뉴스 3부 이 시간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보고 듣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 30명으로 저희 출발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저희와 함께 유튜브에서 소통하는 뉴스를 동참해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요, RKTV 1540을 검색하시면 라이브 스트리밍 창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고 듣고 그리고 또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북한이 핵과 이 미사일 실험 중단을 발표했고 또 핵시설 폐쇄 조치를 또 발표하면서 한반도의 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을 비롯해 북한과 미국 이 잇따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한반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오늘은요 좀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좀 광범위하다 할까요? 좀 거시적으로 한반도의 상황을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거시적으로 짚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이번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발표, 또 뭐 핵시설 폐쇄 발표, 이 뭐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더더욱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미국 언론들 방송이라든가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중요한 뉴스,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뉴스, 굉장히 그 비중 있는 뉴스로 바로 이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오면서 이제 미국 뉴스를 라디오로 듣는데 노스코리아 관련된 뉴스를 잠시 후 전해드리겠다 하면서 광고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의 언론들, 주요 언론들이 이 노스코리아 문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뭐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또는 이제 뭐 북한 문제 전문가들도 다 한마디씩 하면서 역시 그 남북 그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도 이 북한 문제가 초미해진 관심사라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그 북한 국무원위원장이 이 지난 주말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핵 그리고 미사일 실험을 이제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중대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을 두고 구구한 여러 가지 말들이 미국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됐건 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성의 표시를 한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 자체가 비핵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비핵화로 가는 이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이 만나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들이 만나는 그 정상회담에서 전격적인 어떤 비핵화 관련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다시피 정상회담이 만나는 것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고 어떤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결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지 않은가. 그리고 뭐 앞서서 1부 시간, 2부 시간 보도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 폼페오 그 CIA 국장, 지금은 이제 국무부 장관 지명자인데 이 사람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면서 더욱더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일본의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폼페이오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그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에서도 기대감도 높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요, 북한의 비핵화 발표에 대해서 너무 낙관론적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한국에도 지금 보도가 좀 많이 됐는데 빅터차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석좌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비핵화가 아니다. 이 얘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영변 핵시설을 폐쇄한다는 것이 비핵화가 아니다. 이건 비핵화가 아니라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이다. 자기들은 이미 실험할 거 다 했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없기 때문에 폐쇄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이 주장이 이 한국의 언론들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죠. 보좌관들과 청와대 회의에서 북한의 그 최근에 핵 동결 조치가 상당히 의미 있다. 그러니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비핵화로 한 것이 아니라 핵 동결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고 빅터차 그 석자 교수가 얘기한 부분도 역시 핵 동결이고 그 의미는 이제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도 빅터차 교수가 보는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 빅터차 교수 같은 경우는 핵보유국이라고 이제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굉장히 좀 그 너무 장밋빛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경계하는 그런 좀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볼 수 있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다른 시각이죠. 핵 동결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이지만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 동결을 먼저 발표할 정도로 북한이 적극적이고 성의로 보시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좀 느껴진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 두 번의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로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좀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뭐 각자의 판단에 따를 수 있겠는데요. 미국에서는 뭐 주류 언론들,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이런 주류 언론들도 이런 빅터차 교수의 이런 그 발언과 좀 비슷한 맥락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또 북한이 전향적인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다고 해서 낙관만 할 수는 없다 하는 뭐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네.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에 이제 댓글 올려주신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네. 하고 있어요. 핵실험 할 거 다 하고 뭘 이제 와서 양번이 뭐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사안을 놓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다를 수 있는데 있죠. 네. 한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회담을 하자고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라는 네, 의견도 그렇죠. 있고요. 네. 또 한쪽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비핵화에 대한 기대심을 갖지 말자라는 맞습니다. 게 다 있어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뭐 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그리고 영변 같은 그 핵 시설을 그 폐쇄하는 이런 발표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그런 행보에 비한다면 그것을 왜 지금 굳이 발표했을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협상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수 있는 유력한 협상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걸 이미 발표했다는 것은 그건 더 이상 협상 카드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상의 협상 카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지금 발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참 무모한 행동인데 이 그 핵동결을 이미 발표했다는 것은 핵동결 이상의 카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말싸움하려고 만나는 게 아닐 것이 뭐 확실한 만큼 그렇게 보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동결 이상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발표한 내용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뭐 지금 비핵화 다 하고 핵폐기 다 하고 모든 걸 다 할 거면 정상회담을 왜 합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굳이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것은 정상회담에서 결국 다룰 것이고 거기서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고 북한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놓고 협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항복하는 게 협상이 아니라 내놓을 거 내놓고 받을 거 받는 게 협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신들이 내놓을 것을 내놓으면서 대신에 또 받을 것은 받아가려고 하는 이제 이런 그 협상의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협상이 열리기도 전에 이 정도 발표를 했다는 것, 핵동결 발표를 이미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일단 좋은 그 징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우려를 다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치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이런 그 발표 내용만 가지고 비핵화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이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좀 더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죠 그때. 예, 지켜봐야 될 그 필요가 더 생겼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더 흥미로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희망 섞인 그런 그 의견을 표출하든 아니면 좀 반드시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질 수만은 없다라고 조심스러운 신중론을 제기하던 건강한 의견 표출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죠. 네,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요. 네. 지금 댓글을 올려주신 분 가운데 북한을 어떻게 믿어요라는 댓글 내용도 있는데요. 자,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비핵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딘가에 지금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땅 밑에 지하 어딘가 깊숙이 감춰놓고 인공위성을 통해서도 잘 좀 그 찾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이 기지를 지금 지하 기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북한이 아시다시피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동 같이 그 모래 같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찾기 어렵다 이런 얘기.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하고 핵무기를 다 폐기한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 북한이 몰래 몇 개 숨겨놓는다고 한다면 그걸 과연 어떻게 찾아내겠느냐? 이런 그 궁금한 또는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사실 타당한 목소리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모든 국토를 이잡듯이 뒤져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낸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하고 그런 합의를 가지고 어떤 그 협정을 맺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협정이라는 게 결국 계약인데 계약이라는 게 결국 남을 못 믿으니까 하는 게 계약이에요. 100% 믿을 수 있으면 계약 같은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 그냥 말로서 합의하고 그 말을 지키면 되는 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계약을 한다는 것은 서로 당사자 간에 믿질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약속한 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들이 계약 아닙니까? 협정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걸 100% 그 말만 신뢰할 수 없으니까 협정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협정하지 않고 결국 뭐 전쟁으로 가서 북한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좀 불확실한 게 있다 하더라도 좀 믿지 못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그래도 나은 점이 아닌가. 네. 이제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런 좀 북한을 어떻게 믿느냐, 믿기 힘들다 그런 주장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 네. 믿지 못하니까 만나서 대화하고 또 협정까지 가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툭툭 던지는 몇 마디 속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네, 그렇죠. 북한이 단순히 시간 끌기용으로 하는 건 난 용납하지 않겠다. 또 회의하다가도 결실이 없다면 난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무언가 제스처만 취하고 시간 벌기용으로는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한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시사 프로그램인데 네. 요즘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많은데 가짜 뉴스를 일반 시청자나 청취자들이 어떻게 구별해내는지 일반인들이 그런 구별해내는 것을 함께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아주 기본적으로 그 기사를 쓴 기자나 언론기관이 그 기사의 주체가 되는 곳과 또는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맞습니다. 1번이다. 뭐 한 대여섯 가지 10가지 되는데 1번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미국 뉴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나 북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도 뭐 가짜 뉴스까지 아니어도 좀 걸러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요즘 많죠. 많습니다. 지금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이 뭐 거의 팍스 정도 빼면은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죠. 안 좋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는 어떻게 하든지 제목이든 말의 뉘앙스건 어찌됐건 좀 부정적인 그런 보도가 참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관련 보도도 굉장히 좀 뭐 부정적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 속된 말로 초를 치는 듯한 그런 이제 보도 또 뭐 CNN 같은 방송사도 마찬가지고요. 말 한마디라도 좀 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쪽의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도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뭐 북한과 이번 그 협상,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 게 아니라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게 과연 사실을 팩트 그대로 보도하는 것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그래서 트윗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북한과 협상해야 되고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던 그런 언론사들이 왜 내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와서는 또 대화하는 게 뭐 우려스럽다는 이런 식의 똑같은 언론사들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느냐. 한국도 좀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도 예전에 보면 똑같은 언론사가 박근혜 대통령 때 뭐 통일 대박이다 이러면 뭐 대단한 것처럼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들어와서는 이렇게까지 상황이 진전되는데도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이 미국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언론사들 말도 이
너무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언론사들도 자기들만의 어젠다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새겨보고 걸러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사들 간의 이런 미묘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낙관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언론사들의 보도만 믿고 너무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부정적일 필요만도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스스로의 시각을 가지고 취사 선택하는 거 이게 이 북한 문제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히려 가짜 뉴스는 구별해내기가 쉬운데 여론을 살짝 호도하는 그렇죠. 네. 똑같은 사안을 갖고 한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다. 또 한쪽에서는 저런 부분에 희망을 낳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잘 구별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광범위하게 짚어주신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형석 기자였습니다.